네, 들었습니다.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소아에서 질환하는 진단하고 치료를 잘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소아 영역에서 진료에 있어서 의료인으로서 갖춰야 될 또 하나의 중요한 기본 덕목이기 때문에 중요한 페디아트릭 어드밴스드 라이프 서포트라고 해서 줄여서 팔스라고 하거든요. 이게 가이드라인이 2020년에 최종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업데이트됐고 아마 2025년에 업데이트 된다고 했는데 아직 뭐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이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팔스는 요게 이렇게 변천사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봤었던 게 이제 요걸로 보고 했는데 저도 팔스를 알게 됐던 게 언제냐면 약 10년 전이에요. 아마 2015년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CPR 교육이 막 병원 인증평가 때문에 해야 된다고 막 그래서 소아 청소년과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럴 사람이 없어서 이제 대표로 제가 이제 이 강의 교육자가 돼야 되는 상황이어서 자격증도 없이 팔스를 교육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이제 팔스라고 해서 서티피케이션을 줬어요. 근데 그거는 1박 2일 동안 프로그램을 완수하고 시험도 보고 해야 이제 통과하는 건데 그 기억에 남는 이유가 2015년이면 아마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메르스 돌았던 때거든요. 그게 제가 삼성에서 갔다 했었는데 그때 그 동시에 메르스 환자가 지나갔었던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기억이 아직 남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15년에 이제 팔스를 그때 받았고요. 이게 계속 업데이트돼서 이렇게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데이트가 업데이트된 게 이거고 아시겠지만 주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거는 미국에서 주로 많이 가이드라인을 선두적으로 내고 그다음에 유럽과 한국형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가이드라인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 이런 대부분의 기본이 이제 2020년에 바탕입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도 이제 들어가 봤더니 예전에는 여기 한국형이 없었어요. 보시면 이런 소아 전문 소생술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고 이거를 이수를 하면 이런 프로바이더 자격증을 줘요. 근데 이게 참고로 병원 직원들은 팔스를 이수하면 병원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이 비를. 여기 보면 교육 대상 보세요. 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 치과의사, 본과 3학년, 4학년도 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사이트를 들어가면은 이제 그 코스를 이제 신청을 하고 교육을 받으면 이수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병원에 이제 소아 전공의를 하거나 어떤 소아 파트에 근무를 하게 될 때 의무적으로 이런 팔스 자격증을 따도록 하는 규정을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전공의를 들어갈 때 많이 좀 도움이 되겠죠. 이제 들어가면 팔스는 말 그대로 소아는 이제 만 18세까지 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사춘기 전까지를 주로 이제 팔스를 하고 사춘기 이후는 성인에 맞춰서 이제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몸도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소아는 카디악 어레스트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호흡기 쪽이 문제여서 그 호흡기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성인보다 더 중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학생 때는 CPR 하면은 AB였어요. 에어웨이가 제일 먼저였는데 2010년부터 이제 바뀌어서 CAB가 된 거죠. 그래서 컴프레션이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에 에어웨이, 브리딩 순으로 CAB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컴프레션의 그 중요도가 이제 올라간 거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아는 이제 이런 에어웨이 쪽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 아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인데 이제 1인 구조일 때는 이렇게 이제 흉부 밑에 쇄골 밑으로 흉골 밑으로 해서 이 지점을 30번 누르고 2번 호흡을 해주고 이게 이제 1인 구조. 2인 구조는 이렇게 한 명은 체스트 컴프레션 하고 이게 이제 에어를 공급해주고 15대 2 이렇게 하고 있죠. 뒤에 또 나오겠지만 여기 잠깐 여담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소아에서 CPR 대부분 하면 신생아를 많이 하다 보면은 이 체스트 컴프레션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손가락으로, 두 손가락으로. 모 선생님이 트레이닝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이제 전문의를 따고 딱 나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병원이 이제 응급실을 보게 됐습니다. 성인이 갑자기 CPR이 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런 거 하고 있었다는 거죠. 성인은. 그래서 웃지 못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자기가 이렇게 막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CPR을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거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런 이제 컴프레션도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다 대부분 이제 근거 기반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연구자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연구를 했냐면 사람을 신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서클링을 해서 하는 이런 서클링해서 하는 컴프레션하고 그다음에 서클링 하지 않은 거, 그다음에 두 손가락 한 손으로 하는 테크닉의 컴프레션 했을 때 사람을 상대로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제 아기 돼지를 상대로 했을 때 이게 과연 카디악 아웃풋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하느냐 정말 봤더니 이제 이게 더 효과적이 두 가지가 이제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1인 구조일 때는 어쩔 수 없겠지만 서클링을 하거나 두 손으로 하는 CPR이 굉장히 이펙티브하다는 거죠. 이게 카로티드 블러드 플로우 뇌로 이제 피가 많이 가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더 권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CPR은 그 카디악 어레스트는 이제 밖에서 병원 밖에서 생기는 경우하고 병원 안에서 생기는 건데 병원 밖에서 생기면 그만큼 생존율이 낮아지는 거는 다 상식적으로 아실 거고 병원 안에서 생겼을 때도 서바이벌 레이트가 이제 반은 안 넘는다는 거는 이제 통계적인 전체적인 통계인데 다 적용될 수는 없겠지만 아마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순서는 아시겠지만 빨리 인지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빨리 액티베이션을 하는 게 그 다음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하이 퀄리티 CPR을 하고 그 다음에 어드밴스한 리서시테이션 한 다음에 포스트 케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가 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정말 아이디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뭐 교과서나 이렇게 어떤 잘 갖춰진 오가나이제이션 되는 시스템에서는 이런 6명을 추천을 합니다. 6명 CPR 팀을 왜 그러냐면 보시면 이제 에어웨이를 담당하는 분이 한 명이고 컴프레션을 이렇게 하고 한 명은 이제 제세동기를 같이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렇게 계속 번갈아 가면서 컴프레션을 하죠. 이분마다 해가지고 지치니까. 그리고 레코더가 있고 그다음에 팀 리더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행동을 액션을 하지는 않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을 총괄하는 사람이에요. 리더가 한 명이 있어요. 이 사람은 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케이션, 약을 주는 사람, 아입을 하는 사람 이게 이제 아이디어란 구성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응급으로 대부분 생기기 때문에 뭐 한 명, 2명 있을까 말까. 그렇지만 이제 앞에도 얘기했지만 그런 빨리 레커기션을 하고 알리고 이제 빨로 CPR을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잘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CPR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원칙을 이제 교과서에도 얘기하고 거기도 나오는데 서로 이제 상호 존중을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잘 하고 있어요 이렇게 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제 막 이 뭐예요 진짜 실전에서 어떻게 돼요 막 못 하고 있으면 어때요? 예전에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막 급하니까 막 인투베이션 못 하고 있으면 저리 가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치우고 하면서 하던 게 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실전하고는 또 그렇게 다르니까 상호 존중이 있고 그리고 지식을 거기서 계속 공유를 해야 돼요. 뭐가 잘못됐죠? 뭐 다른 게 빠진 게 있나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더 발전할 수 있는 피드백을 해주고 이제 이게 하나의 모델링인데요. 한번 보세요. Ricky, are you okay? He's not responding. He's not breathing. Will you go get the doctor, please? And will you go ahead and check the pulse? 정확하게 뭐 일을 하라고 이제 지적을 해주죠. 롤을 이제 지정해 주는 거고. I'll start recording. There's no pulse. Okay, we're gonna need to start getting backboard. What's going on? Are you mom? Yes. Okay. Katie, will you stay with her? She can stay in the room. Sure. Please stay over here. My husband's on his way. 실전은 아니니까 굉장히 다급한 정도. 근데 이 사람이 리더죠.
pause please for a second, I'll check the rhythm. That looks like yeah, no pulse, okay, resume compressions please. 30 kilos. 30 kilos, thank you Jen. We're gonna need to prepare you. 상호 존중을 해가면서 이제 kilos, so 이렇게 that'll be 이끌어가야 60 되는 joules 거죠. on synchronized shot. 그리고 정확하게 오더를 하는 거죠. 60 joules, great. Keep doing compressions please. Charge to 60 joules. Clear to shock on 3. 1, 2, 3. Shock delivery, please. Jen, we're gonna need some epinephrine. How much would you like? I would like 0.01 milligrams per kilogram, so that'll be 0.3 milligrams of epinephrine IV. And if you could double check that for me, I'd appreciate it. Okay. 다시 이제 더블 체크를 해달라고 하면 이제 고맙다고 하는 거니까 다시 체크를 다시 하고 Good, thank you. 이렇게 지식 쉐어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스테이블하게 되는 거 많지는 않겠죠. Okay. 이런 식으로 이제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이 퀄리티 CPR을 보면 이제 이 지식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컴프레션 레이트는 이제 레코멘데이션은 100에서 120회인데 이게 이제 보면은 막 속도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뭐 어머나 노래에 맞춰서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머나 이런 식으로.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이제 분당 1초당 22회를 하면 되니까 똑딱 하면서 그러니까 똑딱 하면서 이제 이게 60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1초에 2번 하면 되는 거죠. 그죠? 1초에 2번 120회가 되려면 그래서 거기 맞춰 가지고 이제 컴프레션을 계속 이제 해주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최소한 압박의 중간을 최소한을 해서 10초 이상 멈추지 않게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바뀌더라도 계속 이제 해야 되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리코일링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충분히 이완을 해서 블러드 플로우가 밸런스 리턴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리코일링을 하게 시간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중요하게 됐던 게 이제 과한기를 예전에는 너무 이제 급한 상황에서는 벤틸레이션 너무 많이 했는데 이제 계속 그 벤틸레이션 너무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레코멘드 하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똑딱 하고 한 번 해주든지 그러니까 3초에 한 번 하든지 2초에 한 번 하면은 그게 이제 컴프레션과 엠브백잉의 스퀴징이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맞춰주는 거고 하이퍼 벤틸레이션을 하게 되면 CO2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그 브러드 베슬이 이제 컨스트릭션 되거든요. 그러면 브레인으로 가는 브러드 플로우가 줄고 인트로소라식 프레셔가 늘기 때문에 베너스 리턴이 줄어요. 그래서 카디악 아웃풋이 결국엔 떨어지기 때문에 효과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퍼 벤틸레이션 하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의사소통을 명확하게 해줘야 되니까 에피네프린은 그냥 에피 주세요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에피네프린 몇 cc 주세요 아이브리 주세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해야 되고 다시 확인하는 거죠. 다시 이제 지시를 받은 사람은 그거 주면 됩니까? 이거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들어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같이 또 더블 체크를 하는 거고요. 약물 농도는 틀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정보를 아까 얘기했지만 공유를 하는 거예요. 다시 쉐어링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호 존중을 하면서 하는 거니까 막 잘 못합니다. 막 이렇게 다그치고 하면 안 돼요. 밀어붙이고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소아에서 제일 먼저 첫 번째가 한자를 어세스하는 거잖아요. 어세스하는 것도 ABC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피디아트리 어세스먼트 트라이앵글이라고 해서 A, B, C가 이렇게 나뉘어요. 그래서 어피어런스를 보고 브리딩을 보고 서큘레이션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가 괜찮은지, 그다음에 호흡은 괜찮은지, 아기가 순환계는 괜찮은지 이걸 같이 봐서 A, B, C를 같이 모니터링을 해서 이제 스테이블한 경우는 다 통과가 되고 샥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됐겠죠. 그래서 아이를 보고 이 A, B, C를 통해서 아이를 먼저 어세스를 하는 게 중요해요. 이거는 어디 가나 통과할 수 있겠죠. 꼭 CPR 상황이 아니어도 외래라든지 뭐 입원 환자라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가면서 항상 어피어런스를 모니터링하고 브리딩, 서큘레이션 같이 처음에 어세스를 하는 거를 습관화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잊어버리지 마시고 ABC를 꼭 염두에 두세요. 여기서도. 그래서 소아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문제가 카디악 어레스트까지 단독으로 오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고 대부분 레스피레이터를 거쳐서 마지막에 레스피레이터 페일러가 되면 마지막에 이제 카디악 어레스트가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가는 과정을 이제 최소화하면서 여기를 굉장히 강조해서 이제 잘 관리해주면 되겠죠.
대부분 신정지가 오는 경우는 카디악 어레스트로 오는 경우는 거의 저도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이제 마이오카다이티스 같은 경우에 빼고. 그래서 이제 서큘레이션은 아시겠지만 주로 이제 카필러 리필 타임 봐서 2초가 넘어가면 좋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정상치가 소화가 좀 어려운 건 이런 정상치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블러드 프레셔의 어떤 게 하이퍼텐션의 기준이 어떤지 네오네이트는 60이든 뒤에 또 나올 건데요. 앞에 여기 1세까지는 이제 70을 에워두는 게 좋고요. 이 공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덜레센트는 이제 90 이하를 보통은 시스톨릭 BP가 하이퍼텐 미만일 경우에는 하이퍼텐션으로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인데 일단 먼저 발견이 되면 먼저 반응을 보고 반응이 여기서 중요한 건 반응이 없어서 맥박을 느끼지 못하거나 맥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그럼 바로 그냥 10초 이내에 그냥 CPR 하는 거를 그러니까 컴프레션을 하는 거를 먼저 추천을 합니다. 컴프레션을 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 구조 요청하고 구조 요청을 먼저 하긴 해야겠죠. 구조 요청을 하고 빨리 이제 컴프레션을 시작하는 게 중요한 베이직 라이프 서포트에서 가장 중요하고요. 10초 이내에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에어웨이 보고 브리딩 보고 서큘레이션 보고 디서빌리티 익스포저 이런 식으로 이제 에어웨이를 평가해 가면서 쭉 가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에어웨이를 먼저 자세를 잡는 에어웨이를 이렇게 효과적으로 하는 게 헤드 틸트 그러니까 헤드 틸트 친 리프트, 조 트러스트 이 방법은 알고 계시죠? 이렇게 머리를 제끼고 턱을 올리고 그래서 이제 에어웨이를 수직으로 해서 개방성을 이제 높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로팔링자 에어웨이를 이제 물리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 이제 의식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아스피레이션 되고 침도 잘 못 삼키고 하기 때문에 에어웨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혀도 또 말리고. 근데 그때는 이제 보면은 적절한 사이즈를 구할 때 급할 때는 이렇게 코에서 이 귀 앞에 요까지 해서 요 사이즈가 가장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잊어버리지만 이렇게 재놓고 그걸 이제 에어웨이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브리딩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는 처음에는 반응이 그 워커 프레싱이 증가하잖아요. 막 호흡이 힘들어지니까 숨을 더 많이 쉬어야 되니까 뭐 리트랙션도 심해지고 코도 벌렁벌렁해지고 이런 노력이 증가하다가 점점 레스피레이션이 떨어지면 이건 곧 임펜딩으로 가겠구나, 레스피레이터 페일러로 가겠구나라는 걸 이제 캐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때 이제 아까 봤지만 ABC를 그것도 적용이 되고 빨리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고 그런 환자를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이제 엠브백이죠. 엠브백이 뒤에도 중요한 게 나오긴 하겠지만 얘 지금 우리 병원에서 쓰는 건 아마 이렇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간과해야 될 거는 어차피 옥시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과하는 거는 리저버백을 많이 빼뜨려요. 리저버백을 달아야지만이 O2 세츄레이션을 올릴 수 있거든요, 농도를. 그래서 꼭 리저버백도 같이 해서 해야 되고 소화는 이게 이제 프레셔 릴리프가 있어서 많이 줬을 때 여기서 이제 그 자체적으로 프레셔가 이렇게 빠져나올 수 있는 안전장치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많이 해보겠지만 우리가 이 EC 테크닉이라고 해서 이거를 꼭 같이 익혀줄 수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 아웃 오브 호스피탈에서 CPR 상황에서 에어웨이는 인투베이션을 못하더라도 연구에 따르면 이 엠브백잉만 열심히 해도 결국에는 이펙티브니스는 거의 비슷하더라. 결국에는 서바이벌 레이트에 큰 차이가 없다라는 연구들이 있어가지고 이 엠브 할 때는 이 자세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턱을 이렇게 세 손가락을 턱을 들어 올리고 C자를 해서 이렇게 마스킹하고 이렇게 엠브를 하는 거죠. 뒤에 좀 이따 실습 한번 해볼 거고요. 이제 안 되면 한 사람은 이렇게 키핑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프레셔를. 그래서 효과적으로 산소와 에어를 포지티브 프레셔를 줄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하이퍼벤틸레이션을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2초에 한 번 하거나 3초에 한 번 똑딱 하고 한 번 엠브를 하고. 근데 이거는 한국형과 이제 그 서양 서양 외국의 미국에서 하는 아하 가이드라인과 좀 차이가 있는 거는 이게 인투베이션을 했을 때도 그 아하 가이드라인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3초, 2, 3초에다 한 번씩 엠브를 짜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6초에 한 번씩 짜라. 근데 이게 보시면 예전 가이드라인, previous recommendation은 이렇게 했어요. 6초에 한 번. 근데 이게 이제 바뀐 거예요. 2, 3초에 한 번. 소아에서는 성인 말고. 왜냐하면 소아가
근데 정상적인 레스피레이터 레이트가 1분에 보통 2, 30회 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애들이 평상시도 2, 30회를 세는데 왜 그럼 6주에 한 번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우점이 나와서 바뀌긴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요건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 뭐 컨트롤버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아하 가이드라인 따지면 이제 30회, 그러니까 이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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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한번 물 짜고 그동안 이렇게 두 번씩 하고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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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계속 한 120회를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지만 아웃 호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에서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이 결국에는 엔도트라키알 인투베이션과 아웃컴에 있어서는 비슷하더라라는 연구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 백마스크 벤틸레이션의 그 효능성, 중요도가 엄청 올라갔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우리가 저도 가끔씩 이제 헷갈릴 때가 있었었는데 아이들을 어떤 사이즈의 엠브를 가지고 다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꼭 알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10kg 미만의 이제 아이들 1세는 이제 네오네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 10세 30kg 미만은 페디아트릭 30kg가 넘어가면 성인용 엠브를 갖고 다녀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병동에서도 상식적으로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에어웨이를 할 때 아이들 어린 아이들하고 약간의 이제 영유아하고는 포지션이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은 영유아일수록 이렇게 머리 뒤통수가 이렇게 둥글기 때문에 짱구처럼 다 하기 때문에 숄더롤을 받쳐서 하는 게 이제 에어웨이를 개방성을 높이는데 스니핑이라는 건 뜻은 이렇게 냄새를 맡다는 킁킁거리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코를 들어 올려서 킁킁대는 자세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레코멘데이션 하는 거는 이렇게 스토눔하고 스플라스트랄 러치하고 여기 이어 쪽하고 연결하고 여기하고 이마하고 연결해서 일직선이 돼요. 그러니까 그라벨라하고 친하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막 인투베이션 하려고 하면 너무 이렇게 익스텐전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추천을 하지 않는다는 거긴 하죠. 그래서 영유아일수록 어깨를 좀 받쳐야 된다. 그래서 자세가 좀 더 잘 나온다라는 거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후두날경 선택은 이제 보통 아까도 뭐 다 외울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좀 대충 해가지고 적절한 거는 요 입의 입구에서부터 여기 맨디블 앵글에서 한 1, 2cm 사이 여기 정도 되면 적절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튜브 커프랑 브레이드 사이즈 같은 것들은 외우기는 어렵지만 그래서 이걸 뒤에도 나오겠지만 대부분 갖고 다니죠. 아니면 붙여져 있거나. 그래서 이제 끝에 팁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물려 가지고 해야 그 해부학 쪽으로 잘 이렇게 트라키아 쪽으로 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오물려서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후두경 잡는 거는 다 해당되는 아니겠지만 이렇게 잡을지를 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꽉 옮겨 잡지 말라고. 왜냐하면 이게 꼬맹이들일수록 어린 아이들일수록 이렇게 세심하게 젠틀하게 이렇게 핸들링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꽉 잡아버리면 이제 핸들링이 잘 안 되니까 추천하는 방법은 이렇게 살짝 근데 이게 약간 얇은 후두경 썼을 때는 이렇게 가능한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레코멘데이션해서 세밀하게 조절을 하고 넣었다가 조금씩 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걸 추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후두경 삽입법은 이제 이게 발췌를 해왔는데 보통은 이렇게 정면으로는 하지 말라고 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혀가 뒤로 이렇게 빠져나와서 가리거든요 시야를. 근데 결국에는 이렇게 오른쪽에서 접근해서 오른쪽에 들어가서 왼쪽으로 이렇게 밀면서 혀를 제끼는 듯한 해서 이렇게 하면서 들어 올리는 그런 방법을 추천해요. 그러니까 정면으로 스트레이트로 하지 말고 비틀어서 약간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또 보면 옆에서 또 보조자들이 굉장히 좀 잘 도와주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보조자의 손을 보시면 크리코이드 프레셔를 이렇게 눌러주면 어떤 데는 뭐 그게 효과적이 안 탔다고 하는데 이게 누르면 이게 더 이제 그 뭐죠? 이뭐 에피글로티스가 밑으로 내리면서 잘 보이거든요. 트라키아가 밑으로 잘 보이거든요. 누르는 사람도 주로 있고 꼭 눌러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닌 데도 있는데 누르면 더 잘 보이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려지니까 시야가 옆에서 보조자가 이렇게 입꼬리를 이렇게 제껴주죠. 그러면 여기가 시야 확보가 더 잘 되니까 더 잘 보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하라고 옆에 잘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큰 카테고리인데 이게 계속 업데이트 되잖아요. 근데 이게 2020년에서 2025년 업데이트 될 예정인데 어떻게 달라질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여기서 보시면 큰 차이점은 크게 없어 보이는데 새롭게 생긴 가이드라인을 보면은 요게 하나 있죠. 이게 하나 추가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뭐냐면 에피네프린을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ASAP,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5분 이내에 빨리 들어갈 수 있게. 그러니까 에이시스톨일 경우에, 그러니까 무수축이 왔을 경우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컴프레션 하든지 빨리 하면서 CPR 시작하고 5분 이내에 빨리 에피네프릴 줘라. 그리고 3에서 5분마다 반복해서 줘라. 이게 이제 중요도가 생긴 거죠. 이게 하나의 이제 어떤 그 새롭게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네프릴의 중요성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지금 카디악 어레스트가 되면 이제 심장이 멈춘 후에 가슴 압박이 시작된 후에 최소 5분 안에는 에피네프릴이 투여할 수 있도록 돼야 되고, 그다음에 CPR 동안에서는 다이아스틱 프레셔가 0에서 25, 4에서 30 이상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CPR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카디악 어레스트를 이제 리버시블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이리버시블 말고 이리버시블한 코스가 되는 경우들은 이런 원인이 있다. 그래서 뭐 5H, 뭐 이렇게 6H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거는 카디악 어레스트지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피네프린을 이제 보면 중요도가 올라갔으니까 심정지 하고 나서 5분 이내에 빨리 줘야 되고요. 이제 에피네프린이 원앰플이 이제 1대 1000이잖아요. 원래 만들어져 있는 게 1cc당 1mg이죠. 근데 소아에서는 이걸 이제 희석해서 줘야 돼요. 희석해서 1대 만으로 줘야 됩니다. IV와 IO를 줄 때는. 그래서 희석을 하는 방법은 이제 노말세나 0.9cc에다가 5cc에다가 0.1cc를 덜면 이게 1대 만으로 해서 이제 이 용량이 0.1cc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kg 때는 1대 만을 1cc로 준다. 이걸 이제 외워놓으면 되고, 맥시멈은 성인에서는 대부분 아시겠지만 성인은 그냥 에피 원앰플 주시거든요. 따가지고 에피 원앰플 주세요. 그래서 1cc를 주는 거죠. 1대 만으로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성인에서는. 그래서 소아에서는 이게 똑같은 용량이 되는데 맥시멈은 1대 만으로 10cc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요거 1cc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이카보네이트와 섞이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전에는 바이카보네이트가 CPR 때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최근에는 바이카보네이트 잘 안 쓰는 이유가 바이카보네이트하고 섞으면 연기하고 섞으면 이제 친전제약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에피하고 바이카보네이트 주는 루트는 또 달라야 된다고 이제 권장을 하는데 라인이 없을 때 또 어쩔 수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와 반대되는 이제 아나필락시스는 1대 1000 그대로 씁니다. 1대 1000을 쓰는데 이건 이제 IM으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0kg면 이거는 일단 0.1cc를 IM으로 주고 최대 0.5cc를 주는 거죠. 그 아나필락시스는 이제 IM을 주는 게 우선 먼저고, 이제 그 카디악 어레스트는 IV로 주는데 1대 만으로 희석을 해서. 그러니까 급할 때 어떻게 했어요? MP 따가지고 0.9cc 노말셀라를 빨리 빼서 0.1cc 덜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도 이제 1대 만짜리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는데 국내는 1대 만짜리 이렇게 뭐 또 나오거나 이런 게 없죠. 이렇게 도주로 나오는 것도 없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긴급한 상황이니까 뭐 재고 말고 할 게 없이 바로 줄 수 있도록 제품이 상용화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황진현 선생님이 수고스럽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지금 동동에다 붙여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킬로그램당, 그래서 나자 에어웨이는 어떻게 돼 있고, 그다음에 커프트는 어떤 사이즈 써야 되고, 왜냐하면 급하니까 막 찾아보고 교과서 찾아보고 매뉴얼 찾아보고 이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튜브 사이즈는 어떻게 하고 깊이는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NG 튜브는 뭘 써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이제 레퍼런스는 있고요. 그래서 우리 처치실 가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브라디카디아가 있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에어웨이를 봤을 때 에어웨이를 어느 정도 보고 나면 이제 카디악 프라블럼 쪽이 오기 때문에 이제 브라디카디아가 있었을 때 이제 어떻게 또 매니지해야 될지, 또 타키카디아가 있을 때 어떻게 매니지해야 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뭐 브라디카디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적어놓은 거고요. 이것까지 다 언급은 하지 않겠고, 이제 브라디카디아가 있으면 소아에서는 일단은 아이가 이제 사이너스 브라디카디아든지 이게 브라디카디아로서 이게 이 퍼퓨전이 잘 되고 있는지 이런 거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보지 마시고 같이 이제 보시고, 하이포텐전이니까 같이 동반되어 있는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하이포텐전도 동반되어 있고, 이제 이 보시면 멘탈이 처지고 그러면은 이제 바로 척에 사인이 있으면 바로 CPR을 해야 되는데 60회 미만이 좀 기준이긴 합니다. 그래서 바로 맥박이 사라지면 바로 이제 CPR,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0회 미만이면 보통 그러니까 벤틸레이션도 잘하고 옥시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60회 미만이 된다면 이제 CPR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해라, 이렇게
추천을 하고 있고 에피도 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타키카디아는 크게 아시겠지만 그 이제 PSVT 그다음에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를 크게 나뉘는데 이게 이제 타키카디아가 되면은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너무 빨리면 이게 심장에 충분히 이완이 되지 않으면 베너스 리턴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카디악 아웃풋이 줄어서 결국에는 모든 이제 기관으로 가는 블러드 플로가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떨어지고 멘탈도 처지고 소변도 안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 이게 사이너스 타키카디아 이제 어떤 그 기준인데 소아에서는 이제 220회 미만을 또 사이너스 타키카디아로 정의하긴 하지만 220회 넘어가면 이게 이제 PSVT라고 하는 스프라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라고 하고 차일드는 180회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복잡하긴 하는데 여러분은 아마 이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통 타키카디아가 생기면 QRS 와이든이 있는지 내려오는지 이런 걸 보고 이제 보통 판단을 하는데 QRS가 이제 와이드닝하면 이걸 보통 이제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라고 하고 이게 이 퓨전 비트가 나타나면 이거는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의 정확한 어떤 그런 사인이 될 수 있어요. 퓨전 비트라는 건 뭐냐면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는 계속 벤트리클에서 계속 돌아가면서 타키카디아 생기고 가끔 이제 에이트리움에서 내려오면서 같이 퓨전 빛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벤트리클이 계속 액티베이션에서 돌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서 이렇게 QRS 와이드닝이 생겨 있죠. 그리고 이렇게 퓨전 빛이 생기면 아 이거는 V택이 있구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V택 없이 P파가 없어지고 P파가 에그노멀하고 그런 경우는 우리 PSVT라고 하고 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펀트에서는 220회 소아에서는 180회 넘어가고 피파가 잘 안 보이고 엑시스가 이상하고 그러면 이제 PSVT를 보고 굉장히 바이탈도 스테이블하고 그러면 아까도 나눠서 얘기했지만 발살바를 혼자 하거나 베이갈 매뉴버를 하거나 이제 그 아데노신을 투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BP가 떨어지고 바이탈이 흔들리면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을 하죠. 싱크로나이즈 카디오 버전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렇게 해서 카디오 버전을 하거든요. 보면 카디오 버전은 이제 0.5에서 1줄로 조금 낮아요. 디피브릴레이션보다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이게 다시 보면 여기 들어가서 보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AC 스토리면 이렇게 좀 가고 이게 촉이 나오잖아요. 이게 쇼커블 리듬이라고 하는 리듬 중에 쇼커블 리듬이라는 얘기가 있고 이게 AC 스토리가 PE에는 이제 촉을 칠 수 없는 리듬이거든요. 촉을 칠 수 있는 리듬이라는 뜻인 거죠. 쇼커블 리듬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 촉을 칠 수 없는 넌 쇼커블 리듬. 그러니까 아예 뛰지 않거나 심장의 신호, 전기 신호는 가지만 펄스가 안 느껴지고 맥박의 그 BP가 거의 안 잡히는 PA 같은 경우는 그 촉을 치는 게 아니라 카디악 컴프레션을 열심히 하면서 에피를 주면서 계속 탁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벤트리큘러 타키카디아 중에 이렇게 모양이 일정하게 보는 거는 이제 모노몰픽하고 이렇게 모양이 이레귤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건 폴리몰픽인데 모노몰픽은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을 하고 폴리몰픽은 디피브릴레이션을 하는데 싱크로나이즈드 카디오 버전은 뭐냐면은 QRS 리듬에 맞춰서 그게 QRS에 맞춰가지고 딱 추압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 빨리 뛰다가 그 리듬에 딱 맞춰서 뛰니까 그 리듬이 이렇게 변형이 되는 건데 디피브릴레이션은 얘가 심장박동이 막 지 마음대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갑자기 리셋을 시켜버리는 겁니다. 확 전기 충격 줘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디피브릴레이션이 샥의 용량이 크겠죠. 그래서 케이지당 2줄, 케이지당 4줄 이렇게 주고 싱크로나이즈는 QRS 곡에 맞춰서 딱 주니까 0.5에서 1줄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피브릴레이션은 막 지 마음대로 뛰니까 확 전기 충격을 줘가지고 얘를 리셋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보는 거고 이게 엑시스가 변하고 이런 것들 토사대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마그네슘이 먼저 첫 번째 치료고 치료가 안 되면 이제 피브릴레이션 가고 그래서 이제 사망하게 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개념이고요. 그래서 헤드 사이즈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원래가 이제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병원에 있는 그 제세동기거든요. 근데 여기 제세동기가 원래는 이렇게 갖춰져 있어요. 패들이. 근데 요걸 눌러서 떼면 이렇게 소화가 나와요. 그래서 인펀트 사이즈는 10kg 미만일 경우에 인펀트 사이즈 쓰고 어덜트 사이즈는 10kg 넘어가면 어덜트 사이즈 쓸 수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 패들 사이에 심장이 들어가 있게 샥을 주는 거죠. 소화는 이제 그게 공간이 안 나오면 앞과 뒤로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갖고 오려고 하다가 만약에 CPR 하면 안 되니까 이거는 못 갖고 오고 사진 좀 찍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게 당한 게 예전에 그 병원 평가하면은 그 실제 막 해보라고도 했었어요. 사람들 나와가지고 평가단이 와서 제자들이 써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 교육을 안 하면은 당황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꺼져 있지만 여기서 온오프 누르는 건 아니에요. 이것만 키면 이제 켜져요. 왜냐면 계속 차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배터리 차지가 계속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줄을 그냥 이렇게 돌리면 그냥 자주 켜집니다. 보세요. 안 되는데요. 이게 안 되네요. 이런. 없네. 아무튼요, 이 동영상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만약에 10kg라고 하잖아요. 10kg 아이를 이제 디피브릴레이션을 하면 20주를 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20주를 맞추죠. 맞추면 여기서 리듬이 익혀지고, 그러니까 벤트리큘러 피브릴레이션이나 아니면 폴리모르픽 V택이 떴다 그러면은 하고 충전을 하고 샥을 여기서 칠 수 있는데 여기도 샥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패드를 떼려면 이걸 눌러서 패드를 소화용으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싱크로나이즈를 해야 된다. 아까 얘기했죠. PSV라든지 모노몰픽 V택이라든지 이랬을 때, 그리고 바이탈이 흔들릴 때는 이 싱크로나이즈를 눌러주면 돼요. 싱크로나이즈 누르면 얘가 QRS에 맞춰가지고 샵을 탁 쳐줘요.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고요. 이게 시작할 때 막 온, 오프 스위치 누를 필요 없고 이렇게 돌리면 그냥 된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2015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2020년에 가이드라인이 나왔을 때 주로 바뀐 거는 주된 요점은,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에어웨이가 있어도 어드밴스드 에어웨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있어도 레스피레이터리 레이트는 분당 20에서 30회를 넘지 말고 그렇게 유지를 해라. 그리고 런 쇼크업을 리드일 때 에이시스톨이나 PA일 때는 에피네프린을 최대한 CPR 시작한 5분 이내에 빨리 줘라. 그리고 뒤에는 뭐 여기 언급은 안 됐지만 이제 커프트 이 튜브를 주로 사용을 해라. 예전에는 이제 소아에서는 이게 자극되고 데미지를 받기 때문에 커프를 쓰지 말라고 했었는데 요새는 다 바뀌어서 커프트 이 튜브를 이제 추천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유는 벤틸레이션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스피레이션 되는 확률, 왜냐면 벌루닝을 하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아웃 오브 호스피탈 카디악 어레스트에서는 백마스 벤틸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EC 테크닉을 이용해서 잘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리커버리가 ROSC가 됐다면 하이퍼서미아는 되도록 피해서 노멀 템퍼러처를 유지하라. 이거 뒤에는 이제 나오는 건데 그냥 종합해서 내놨기 때문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일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언급했듯이 하이퍼텐션을 정의를 얼른 빨리 패치를 할 수 있는 공식은 네오네이트는 60회 미만, 1세까지는 70, 꼭 다 해당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10세까지는 이 공식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살이다. 그러면 이제 80이 되겠죠. 80 이하가 되면 이제 시스톨릭 BP가 떨어져 있습니다. 저혈압을 보고 10세 이상에서는 90 미만을 저혈압으로 보고 있는데, 애들 보면은 가끔 이제 체크해 보면 막 잘 때 되면은 뭐 88 뭐 이렇게 나오는 애들도 있어요. 소아에 보면은. 그 유튜브 공식은 이제 커프트를 이제 주로 써야 되니까 3분 플러스 에이지 플러스 나누기 3 하고, 얼른 이제 GP를 얼른 또 측정할 때는 저도 이거 쓰는데요. 예전에 저도 썼던 것 같은데 이 공식을 그대로 썼었죠. 그래서 튜브 사이즈 곱하기 3을 해서 대충 하면 거의 맞습니다. 보통. 그래서 보통 4 정도, 커프 4 정도 4.0 쓰면 한 12cm 정도까지 깊이를 하고,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커프드는 아시겠지만 프레셔를 너무 많이 주면 결국엔 이쪽에 나중에 이제 그 그래듈레이션 티슈가 생겨가지고 큰 문제 또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프레셔를 요만큼 하라 이렇게 해서 추천하고 있어서 여기가 아마 마지막일 거고요. 여기가 아마 정리가 됐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